민지야, 미안한데 뒷정리 좀 도와줄래? 민지가 고개를 들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저 요즘 손목 아파요. 그냥 어머니가 하시면 안 돼요? 그 말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손목이 아프다니요. 아까까지 휴대폰은 멀쩡히 만지작거리더니 갑자기 손목이 아프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됐습니다. 민지야, 내가 허리가 너무 아파서 그래. 그냥 잠깐만 도와주면 안 될까? 어머니는 왜 자꾸 저한테만 시키세요? 태수 오빠는요? 나는 회사 일 때문에 피곤해. 여보만 피곤해? 나도 피곤하다니까? 두 사람이 서로 말다툼을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한숨만 나왔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었죠. 설거지 하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싸워야 하나요? 제가 이래서 이 집에 오는 게 싫어요. 진짜 싫다고요. 올 때마다 스트레스 받아요. 민지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러는 건지 이해가 안 됐죠. 태수가 민지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그리고 민지를 달래기 시작했죠. 민지야, 당장 설거지 그만해. 그만하고 나와. 그리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엄마가 그냥 하시면 안 돼요? 저희도 힘들어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들이 제 편을 들지 않고 며느리 편을 든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태수야, 다 같이 밥 먹고 나서 치우는 것만 도와달라고 부탁한 건데. 엄마, 민지도 회사 다니면서 힘들어요. 좀 이해해 주세요. 나도 힘들어. 아침부터 장 보고 요리하느라 허리가 아프단 말이야. 그러니까 엄마가 알아서 하시면 되잖아요. 왜 민지한테 시키세요? 민지는 손님이에요. 손님이라는 말에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며느리가 손님이라니요. 가족이 아니라 손님이라는 말인가요? 저는 그 말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현실인가 싶었죠. 오늘 아침만 해도 설레는 마음으로 아들을 기다렸는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통쾌하게 복수했는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7살 김숙자입니다. 저는 경기도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남편이 5년 전에 세상을 떠난 뒤로 쭉 혼자였죠. 오늘은 몇 달 만에 아들 태수와 며느리 민지가 찾아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침부터 마음이 들떠서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했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과일도 사다 놨죠. 저는 새벽부터 일어났어요. 아들 부부가 오는 날이니만큼 특별한 음식을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에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으로 향했죠.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길거리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시장에 도착하니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 문을 열고 있었어요. 저는 생선 가게로 먼저 갔습니다. 태수가 어릴 때부터 생선구이를 좋아했거든요. 싱싱한 고등어를 골랐습니다. 채소 가게에서는 시금치와 물을 샀어요. 나물도 해주고 싶었습니다. 반찬 가게에서는 김치와 젓갈도 몇 가지 샀죠. 장바구니가 무거웠어요. 하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아들을 위해 뭔가를 한다는 게 행복했으니까요.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문을 열자 태수와 민지가 서 있었습니다. 어서 와 얘들아. 오랜만이다. 태수가 먼저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민지는 뒤따라 들어오더니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까딱했죠. 저는 그래도 반가운 마음에 웃으며 말했어요. 민지야, 어서 와. 그동안 잘 지냈니? 민지는 대답 대신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소파에 앉자마자 화면만 뚫어져라 쳐다봤죠.
태수에게 이것저것 물어봤지만 대답은 짧았어요. 요즘 회사는 잘 다니고 있냐고 물으니 그냥 그렇다고만 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물으니 바쁘다고만 했어요. 거실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걸었지만 태수는 시큰둥했고 민지는 여전히 휴대폰만 보고 있었어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더군요. 손가락으로 계속 뭔가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죠. 저는 속으로 요즘 세대는 다 저런가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사람이 앞에 있는데 휴대폰만 보다니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하지만 뭐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한마디 하면 잔소리 한다고 며느리가 뭐라고 할 게 뻔했으니까요. 그래도 오랜만에 가족이 모였다는 게 좋았습니다. 이 집이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진 게 얼마만인지 몰라요. 거실이 환하게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민지는 여전히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고 태수는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냥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내색하지 않고 그냥 웃어넘겼죠. 시간이 흘러 저녁때가 됐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아들이랑 며느리가 왔는데 대충 차려줄 수는 없잖아요. 정성껏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꺼냈죠. 오늘 시장에서 산 신선한 재료들이었어요. 부엌에서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요리하는 동안 거실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태수와 민지가 대화하는 소리도 없었어요. 그저 조용했죠. 저는 혼자 칼질을 하고 프라이팬을 달구고 국을 끓였습니다. 손이 바빴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문득 태수가 어렸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항상 배고프다고 했죠. 저는 그때마다 간식을 챙겨줬어요. 떡볶이를 해주기도 하고 라면을 끓여주기도 했습니다. 태수는 맛있게 먹으면서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얘기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행복했죠. 이제는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태수는 이제 중년이 됐고 결혼도 했어요.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탁을 차리면서 저는 다시 한번 웃었어요. 오늘만큼은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밥을 먹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데요. 저는 그 순간을 기대하며 마지막 준비를 마쳤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차려놓은 밥상으로 불렀어요. 자, 앉아서 먹자. 엄마가 아침부터 준비했어. 태수는 식탁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이거는 언제 다 사오신 거예요? 새벽에 시장 갔다 왔지. 오랜만에 너네가 오는데 대충 줄 수 없잖아. 민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표정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죠.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요.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태수는 반찬을 하나씩 맛보더니 맛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에 기뻤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니 몇 시간 고생한 보람이 있었죠. 그런데 민지가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어머니, 이거 너무 짠데요. 순간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그래, 내가 싱겁게 한다고 했는데. 아니에요. 진짜 너무 짜요. 이걸 어떻게 먹어요? 민지는 계속 궁시렁거렸습니다. 반찬이 짜다. 나물이 별로다. 생선에서 비린내가 난다고요. 저는 점점 기분이 가라앉았어요. 새벽부터 준비한 음식인데 이렇게 말하다니요.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민지 눈치만 살피며 밥을 먹었어요. 저를 거들지도 않았죠. 저는 속상했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하면 분위기만 더 나빠질 테니까요. 민지는 결국 젓가락을 완전히 내려놨어요. 밥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죠. 몇 시간 동안 정성껏 준비한 음식인데 이렇게 차갑게 대하다니 너무 서운했습니다. 태수도 밥을 다 먹지도 않고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식탁 위에는 음식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음식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죠. 오늘 아침의 설렘이 모두 사라진 기분이었어요. 식탁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저 손만 만지작거렸죠. 이 침묵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가족이 모여 밥을 먹는데 이렇게 불편할 수가 있나 싶었어요. 민지는 휴대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식탁에 앉아서도 핸드폰 화면만 보고 있었어요. 태수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죠. 저는 이 상황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렇게 식사가 끝났습니다. 식탁 위에는 그릇과 반찬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저는 일어나서 설거지를 하려고 했죠. 그런데 허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새벽부터 장 보러 가고 몇 시간 동안 서서 요리하느라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다리도 후들거리고 무릎까지 시큰거렸죠. 저는 잠시 의자에 앉아 숨을 골랐어요. 손으로 허리를 주물렀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가시지 않았죠.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에 새벽부터 이렇게 움직이니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민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여전히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텔레비전을 켜고 채널을 돌리고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설거지할 생각은 전혀 없어 보였죠. 저는 조심스럽게 민지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지야, 미안한데 뒷정리 좀 도와줄래? 민지가 고개를 들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표정이 확 굳었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변했죠. 저 요즘 손목 아파요. 그냥 어머니가 하시면 안 돼요? 그 말에 저는 당황했어요. 손목이 아프다니요. 아까까지 휴대폰은 멀쩡히 만지작거리더니 갑자기 손목이 아프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됐습니다. 화면을 넘기고 타자를 치는 건 괜찮으면서 그릇 씻는 건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속으로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목소리를 최대한 부드럽게 유지했습니다. 내가 아침부터 시장 가서 장 보고 요리하느라 허리가 아파서 그래. 조금만 도와줘. 저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어요. 화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민지 표정은 점점 더 굳어졌습니다. 입술을 삐죽 내밀었어요. 어머니, 저도 힘들다니까요. 요즘 회사 다니느라 얼마나 피곤한데요. 민지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민지야, 나도 나이 들어서 힘들어. 그냥 잠깐만 도와주면 안 될까? 어머니는 왜 자꾸 저한테만 시키세요? 태수 오빠는요? 민지가 태수를 쳐다봤어요. 태수는 난처한 표정으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거들지도 민지를 말리지도 않았죠. 그저 텔레비전 리모컨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저는 답답했어요. 설거지 좀 도와달라는 게 그렇게 큰 부탁인가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일 좀 거드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싶었습니다. 예전에는 며느리가 시댁 오면 당연히 거들었는데 요즘은 많이 바뀌었구나 싶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냥 제가 하자니 몸이 너무 아팠고 계속 부탁하자니 분위기가 더 나빠질 것 같았죠. 민지야, 엄마가 오늘 몸이 안 좋으시다잖아. 그냥 도와드리자. 태수가 마지못해 한마디 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민지 눈치만 보는 게 역력했죠. 아내한테 미안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여보는 왜 나한테만 그래? 여보가 하면 되잖아. 나는 회사 일 때문에 피곤해. 여보만 피곤해. 나도 피곤하다니까. 두 사람이 서로 말다툼을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한숨만 나왔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었죠. 설거지 하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싸워야 하나요? 저 때문에 부부 사이가 나빠지는 것 같아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부엌 분위기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민지는 팔짱을 끼고 서 있었고 태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저 난처했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식탁 위의 그릇들을 다시 바라봤어요. 고등어 기름이 굳어가고 있었고 된장찌개 국물이 식어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빨리 해야 하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허리를 펴려고 하니 통증이 심해졌죠. 민지는 여전히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도와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어요. 태수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만 있었죠. 저는 마음속으로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서러운지 모르겠어요. 아들 부부가 와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는데 이런 일로 다투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됐어. 그냥 내가 할게. 저는 결국 그렇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지켜볼 수가 없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울음이 터질 것 같았지만 꾹 눌렀죠. 민지는 아무 말 없이 거실로 가버렸습니다. 소파에 앉더니 다시 휴대폰을 꺼냈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태수도 따라가서 텔레비전을 다시 켰어요. 저는 부엌에 혼자 남았어요. 식탁 위의 그릇들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어요. 울면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설거지를 시작하려는데 허리가 너무 아팠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누가 대신해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저는 싱크대로 천천히 걸어가서 앞에 섰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니 시렸어요. 겨울도 아닌데 물이 차갑게 느껴졌죠. 손이 떨렸습니다. 그릇을 하나씩 씻기 시작했어요. 허리를 굽히니 통증이 더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그릇을 씻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 서러운지 모르겠어요. 아들을 위해 새벽부터 일어나 장 보고 요리했는데 이런 대접을 받다니요. 며느리는 설거지 한 번 도와주지 않고 아들은 아내 편만 들었습니다. 거실에서는 민지가 휴대폰 보며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더 속상했습니다. 손목이 아프다며 설거지는 못하겠다던 사람이 휴대폰은 멀쩡히 만지작거리고 있다니요. 설거지를 하다가 끝까지 하지 못하고 중간에 멈췄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거든요. 진통제를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방으로 가서 약을 꺼냈습니다. 물과 함께 약을 삼켰어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침대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너무 힘들었어요. 아들이 오면 좋은 시간을 보낼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방에서 잠시 쉬고 있었어요. 허리 통증이 가라앉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오늘 하루가 왜 이렇게 됐는지 이해가 안 됐죠. 그런데 부엌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설거지하는 소리였어요. 물 흐르는 소리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났죠. 제가 하다가 만 설거지를 민지가 하고 있는 모양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갔습니다. 민지가 싱크대 앞에 서서 그릇을 씻고 있었어요. 뒷모습이 뭔가 화가 난 것처럼 보였죠.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고 그릇을 거칠게 다루고 있었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가 마음을 고쳐먹었나 싶었죠. 설거지를 도와주니 고마웠어요. 민지야, 고마워. 저는 감사한 마음에 그렇게 말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설거지만 했죠.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입술을 깨물고 있었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저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죠. 그때였습니다. 민지가 그릇을 싱크대에 콱 내려놨어요. 큰 소리가 났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릇이 깨질 뻔했어요. 어머니, 저 일하느라 피곤한데 오자마자 집안일 시키세요? 민지가 소리쳤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가 많이 난 모양이었죠.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민지야, 그게 아니라. 저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오자마자 저한테 설거지 시키고 뒷정리하라고 하고요. 민지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내가 허리가 아파서 그런 거야. 다 같이 밥 먹은 거 조금만 도와달라고 한 건데. 저도 손목 아프다고 했잖아요. 왜 제 말은 안 믿으세요? 민지야, 내가 진짜 몸이 안 좋아서 그런 거야. 그럼 저는요? 저는 안 아파요. 저도 사람이라고요. 민지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화를 낼 줄은 몰랐죠. 그냥 설거지 좀 도와달라고 한 것뿐인데 이렇게 큰 싸움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태수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민지와 저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표정이 난처했죠. 무슨 일이야? 왜 이래? 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여보, 내가 진짜 이래서 시댁 오는 거 싫어. 민지가 태수한테 말했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울먹거렸죠. 민지야, 진정해. 진정하고 얘기하자. 태수가 민지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진정이 돼. 맨날 이런 식이잖아. 올 때마다 일만 시키고 나는 며느리지 가정부가 아니라고.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일만 시킨다니요. 설거지 한 번 부탁한 게 일을 시킨 건가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일 거드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너무 억울했습니다. 민지야,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 그냥 몸이 아파서 도움이 필요했던 거야. 제가 이래서 이 집에 오는 게 싫어요. 진짜 싫다고요. 올 때마다 스트레스 받아요. 민지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죠.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러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태수가 민지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그리고 민지를 달래기 시작했죠. 민지야, 당장 설거지 그만해. 그만하고 나와. 그리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엄마가 그냥 하시면 안 돼요. 저희도 힘들어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들이 제 편을 들지 않고 며느리 편을 든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태수야, 다 같이 밥 먹고 나서 치우는 것만 도와달라고 부탁한 건데. 엄마, 민지도 회사 다니면서 힘들어요. 좀 이해해 주세요. 나도 힘들어. 아침부터 장 보고 요리하느라 허리가 아프단 말이야. 그러니까 엄마가 알아서 하시면 되잖아요. 왜 민지한테 시키세요? 민지는 손님이에요. 손님이라는 말에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며느리가 손님이라니요. 가족이 아니라 손님이라는 말인가요? 저는 그 말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차갑게 대하다니요. 제가 낳아서 키운 아들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요. 민지는 앞치마를 벗어던졌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가버렸죠. 발소리가 거칠었어요. 화가 많이 난 게 느껴졌죠. 태수도 민지를 따라갔어요. 저는 부엌에 혼자 남았습니다.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덜 된 그릇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저는 그 그릇들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숨쉬기가 힘들었죠. 저는 벽에 기대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이게 현실인가 싶었죠. 오늘 아침만 해도 설레는 마음으로 아들을 기다렸는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거실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지는 소파에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태수는 옆에서 민지를 달래고 있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나와 거실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죠. 민지야, 내가 잘못했어. 미안하다. 저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어요. 더 이상 이 상황이 나빠지는 걸 원하지 않았죠. 이대로 아들과 사이가 나빠지는 건 원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잘못한 건 아세요? 민지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죠. 내가 다 미안해. 내 생각이 짧았어. 저는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결혼하고 나서부터 한 번도 마음 편하게 이 집에 온 적이 없어요. 민지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 말에 당황했어요. 한 번도 마음 편하게 온 적이 없다니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했니? 맨날 어머니 눈치 보느라 너무 힘들어요. 올 때마다 뭔가 시키고 이것저것 간섭하고요. 나는 그런 적 없는데 내가 언제 간섭했어? 없다고요. 맨날 밥 먹을 때마다 제 밥 위에 반찬 올려주는 것도 싫고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간섭하시잖아요. 민지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밥 맛있게 먹으라고 반찬 권한 게 간섭이었나요? 저는 그저 며느리가 잘 먹었으면 해서 챙긴 건데 그게 부담이었다니요. 저는 속상했습니다. 저는 그저 좋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었을 뿐인데요. 며느리가 우리 집에 와서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도리어 그게 스트레스였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태수가 저를 쳐다봤어요. 표정이 차갑게 느껴졌죠. 엄마, 민지 말도 일리가 있어요. 좀 이해해 주세요. 태수야, 너까지 그렇게 말을 하니? 엄마가 며느리 챙기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엄마, 저희도 힘들어요. 올 때마다 이런 식이면 누가 여기 오고 싶겠어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말하다니요. 제가 낳아서 키운 아들이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억울했죠. 아들을 위해 평생을 살았는데 이런 말을 듣다니 너무 서러웠어요. 태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이제 각자 편하게 살아요. 제가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각자 편하게 살자니.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엄마랑은 잠깐 거리 두는 게 좋겠어요. 서로 좀 떨어져 있으면 감정도 정리되고 그럴 거예요. 저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저한테 거리를 두자고 하다니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태수야, 며느리한테 설거지 도와달라고 한 게 그렇게 큰 잘못이야? 엄마, 저희도 저희 생활이 있어요. 이렇게 계속 부담 주시면 힘들어요.
민지가 스트레스 받잖아요.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아들이 이렇게 차갑게 대하니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민지가 일어났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그냥 가자. 숨 막혀서 더 이상 여기에 있기 싫어.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가자. 짐 챙겨. 두 사람이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말렸습니다. 팔을 잡으려고 했죠. 잠깐만,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우리 얘기 좀 더 해보자. 엄마, 저희 이제 갈게요. 여기서 더 이상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태수가 차갑게 말했어요. 저는 아들 팔을 잡았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태수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엄마,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지금은 서로 감정이 안 좋으니까 떨어져 있는 게 좋겠어요. 태수가 제 손을 뿌리쳤어요. 저는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이 제 손을 뿌리치다니요.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태수와 민지가 짐을 챙기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정말로 가는 건가 싶었죠. 이게 현실인가 싶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가버리면 어떡하라는 거야? 저는 필사적으로 막았어요. 아들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이대로 보내면 다시는 볼 수 없을 것 같았죠. 민지가 현관문을 열었어요. 바깥 복도에 찬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여보, 빨리 가자. 태수가 저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 소리가 제 가슴을 찔렀어요. 엄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이렇게 붙잡으시면 저희도 힘들어요. 태수는 그대로 현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민지도 따라 나갔죠. 두 사람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현관문이 닫혔어요. 저는 텅 빈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어요. 아까까지 사람들이 있던 곳이 맞나 싶을 정도로 고요했죠. 저는 한참을 현관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눈물만 계속 흘렀죠. 진정을 하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침에 정성껏 차려놓은 음식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아무도 제대로 먹지 않은 음식들이었죠. 새벽부터 일어나 장 보고 요리한 게 무슨 소용이었나요? 아들은 저한테 거리를 두자고 했고, 며느리는 저를 싫어했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일이 생긴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 그릇들을 바라봤습니다. 이 음식을 먹으며 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상상했는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창밖을 보니 어둑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고 있었어요. 저는 그냥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죠. 시간이 흘렀어요. 저는 식탁에 앉은 채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배도 고프지 않았고 뭘 해야 할지도 몰랐어요. 그냥 멍하니 있었죠. 눈물만 계속 흘렀습니다. 서럽고 억울했죠. 이렇게 혼자 남겨진 게 너무 슬펐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입맛이 없었죠. 그냥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이웃집 친구 영미가 찾아왔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저는 마지못해 일어났어요. 거울을 보니 제 모습이 말이 아니었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얼굴은 부어 있었죠. 숙자야, 괜찮아. 며칠째 연락이 없길래 걱정돼서 왔어. 문 좀 열어봐. 문을 열었습니다.
영미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있었어요. 저는 그냥 웃으려고 했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영미를 보자마자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영미야, 나 너무 힘들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